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의 재민촉의 차윤아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말 선거에서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선거 때 단골 공약으로 등장을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기 마련이었는데요. 여기 기업 유치의 사활을 건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고 5월엔 경기도 AI 혁신 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곳, 바로 의정부시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시가 이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경제재민촉, 오늘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정부에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정부는 굉장히 자연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미군이 떠난 공여지가 덩어리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AI 혁신을 하는 그 중심 역할을 의정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시느라 또 고생하셨습니다. 길은 괜찮으셨어요? 예, 오늘 오는 길 그다지 막히지 않고 잘 왔습니다. 네. 평소에는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 오늘은 한 50분 만에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만큼 서울이랑 이제 의정부가 가까이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우리 의정부 바로 서울에 붙어 있습니다. 네. 서울에 노원구, 도봉구하고 바로 붙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교통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45분이면 들어옵니다. 야, 웬만한 서울에서 왔다 맞습니다. 갔다 하는 그 그리고 거리랑 비슷하네요. 특히 강남이나 잠실 이쪽에서는 자동차로 의정부에 30분이면 들어옵니다. 와. 그러니까 네. 의정부는 바로 서울에 바로 연장선에 있는 곳입니다. 네, 교통도 좋고 서울과 더 가까운 의정부 네, 매력이 어떤지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언뜻 듣기로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건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네. 기업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하고 있는 여러 규제들을 풀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런 혜택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 외부의 투자, 외국의 투자 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가게 되죠. 예.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규제, 과밀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 그리고 또 그동안 군사도시로서의 규제, 그리고 그린벨트 규제, 이런 규제로 인해서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미군이 떠난 공여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경기도에서 이제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되어서 이 최종 후보지가 내년도에 국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 의정부시로는 정말 큰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도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정부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을 경기도와 같이 꾸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잠재력을 어필하셨나요? 네, 의정부에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 내에 고급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우리 30대, 40대의 우수한 많은 인력들이 서울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만약 의정부에 좋은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인력들이 그대로 공급이 되어져서 기업들이 위치를 정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 위치를 정했을 때 그 일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고급 인력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쟁점인데 네. 그런 문제 해결이 되죠. 또 의정부는 굉장히 자연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수락산, 도봉산, 사패산, 천보산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하천이 주요 하천 6개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예. 의정부는 걸어서 도보로 10분 이내면 다 자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잠재력, 거기에다가 또 미군이 떠난 공여지가 덩어리 땅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25만 평, 30만 평, 5만 평, 3만 평 이런 덩어리 땅이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덩어리 땅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떠난 공유지는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땅을 소유할 때는 예. 정부로부터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시에 미군이 떠난 공여지의 큰 공여지 이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정말 지금 의정부시의 장점을 굉장히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예,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우선 거기 들어오게 되면 예.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고요. 일반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네. 굉장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을 선택했을 때보다 확실히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혹시 들어왔으면 하는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의정부의 경우에는 네. 첨단 기업이 위치하기에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첨단 기업이 위치하기 좋은 위치라는 것은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같이 가기 때문이죠. 저희는 IT, 바이오 등의 첨단 기업 그리고 또 요즘에 디자인 그리고 문화산업 쪽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경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예. 의정부를 위해서 의정부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볼 때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 팀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의정부가 갖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의정부의 여건들을 이제 기업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예. 했는데 그 사이에 한 5개 정도 큰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아, 그래요? 투자 규모만 예. 한 7,5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는데요. 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거기에 더 날개를 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의정부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제 예. 외부에서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동안 의정부 하면 주로 이미지가 예. 군사도시의 이미지였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정부는 80평방킬로미터 그다지 크지 않은 땅인데 거기에 미군 부대가 8개 또 미군 부대와 같이 협력하는 한국군 부대가 11개 네. 정도가 있었으니까 예. 군사도시로 인식되어지는 거는 뭐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군들도 다 떠나고 협력하던 한국군 부대들도 이제 다 떠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군사도시는 아니고 미군이 떠난 그리고 한국군이 떠난 자리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의정부는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규모가 크고 그리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한두 군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 굉장히 쉽게 따라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정부에 대한 경제인들, 특히 경제인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주목해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군사도시의 이미지에 갇혀서 의정부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예. 심리적인 거리가 멀었던 것이지 그렇죠. 실제 물리적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의정부에 있는 8개 기지 중에서 네. 4개의 규모가 작은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지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마쳤고요. 예. 이제 4개의 그 큰 덩어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하나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라고 통상 저희가 씨앗이라고 약칭해서 말하는 땅인데 네. 25만 평입니다. 평방미터가 아니고 25만 평입니다. 평방미터로 하면 한 86만 평방미터가 되겠죠. 예. 굉장히 덩어리 큰 땅입니다. 와. 또 하나는 캠프 스탠리라고 예. 하는 곳입니다. 네. 그 땅만 하더라도 30만 평입니다.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입니다. 와. 그리고 캠프 카일 약 5만 평 정도의 덩어리 땅입니다. 와. 캠프 잭슨 한 예. 3만 평 정도의 덩어리 땅들입니다. 네. 그런 땅들을 바로 캠프 잭슨 경우에는 도봉구에 바로 붙어 있고요. 네. 도봉구하고 불과 300~4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죠. 네. 캠프 카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의정부로 들어올 때 저쪽 세종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 네. 잠실에서 쭉 올라오게 되면 포천 쪽으로 가다가 보면 거기서 고속도로에서 IC에서 밀락 I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빠져나와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고요. 네. 캠프 스탠리는 바로 노원구에 바로 붙어 있는 그 덩어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곳만 지금 개발을 해도 거의 미니 신도시 정도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미니 신도시급 정도가 예. 될 겁니다. 그런 상상이 좀 되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려면 시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노력에 좀 중점적으로 기울이실지. 네. 최종 후보지로는 선정은 최종 분명히 될 후보지로는 겁니다. 선정됐고, 그러니까 예. 최종 후보지는 선정이 될 것인데 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 거기에 어떤 기업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면적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 CRC 땅과 캠프 카일을 묶어서 약 30만 평 정도의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면적을 넓혀가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의정부시가 좋은 일이 또 있었더라고요. 지난 5월에는 경기도 AI 혁신 클러스터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예. 아마도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일상에 매우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AI를 접목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AI 혁신 클러스터를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위치를 해서 그 권역의 중심에서 AI를 통한 멘토링을 한다든지 AI에 대해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AI를 통한 스타트업 기업을 키워본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경기도가 경기도의 북부에 있어서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포천이든지 양주든 동두천이든지 이 인근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기업들의 이런 AI 혁신을 하는 그 중심 역할을 의정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의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의 활동이 의정부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무엇보다도 의정부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그러한 AI를 생산성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서비스를 먼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미국에 있는 미네르바 대학교랑 협약도 체결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도시가 되겠다. 이런 구상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제 세계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지난 3년 동안 최고의 혁신 대학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대학입니다. 예. 그 미네르바 대학에 제가 미네르바 대학 초청으로 지난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미네르바 대학이 우리 의정부와 같이 교류를 하기 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 먼저 교류를 원했던 거예요? 네, 미네르바 그렇습니다. 대학교 측에서? 미네르바 대학은 그곳에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산업,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경제와 서로 같이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들이 대한민국의 의정부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정부가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의정부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 또 의정부가 거점이 되어서 또 다른 첨단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 중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잠재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 10월 달 되면 그 미네르바 대학의 학생들이 의정부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서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LH 경기북부 지역본부가 의정부에 입주한 지 1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 이게 또 엄청난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민선 8기 들어서 유지된 기업 중에서 실제로 입주까지 이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LH 경기북부는 그동안 예. 서울역 근처에 있는 서울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본부입니다. 그런데 LH 경기북부가 관할하는 것이 의정부를 포함해서 13개 시군 정도를 관할하는 아주 메모드 조직입니다. 예. 그 조직이 경기북부를 관할하기 때문에 경기북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고 저희들이 LH 경기북부를 우리 의정부로 유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300명 정도가 상주하는 큰 조직이고요. 그리고 1년 매출액이 10조 원 가까이 되는 대규모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이제 의정부로 옮겨와서 실제로 근무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네. 또 저희도 LH 경기북부가 오는 것을 계기를 통해서 LH 경기가 옮겨온 그 위치에 주변의 환경들을 상당 부분 개선을 했는데 그것을 같이 걸으면서 향후 LH와 같이 의정부가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LH 경기북부가 의정부에 오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LH 경기북부가 하게 되는 일의 규모만큼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LH 경기북부가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의 현실을 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H 경기북부가 우리 의정부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훨씬 훨씬 더 종전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정부시에서 유일한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현 산업단지가 맞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변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변한 건가요? 네, 의정부의 유일한 산업단지 용현 산업단지인데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한 8만 7천 평 정도 규모고요. 한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한 2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곳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120여 기업 정도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산업단지 안에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개발이 좀 늦어지나요?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한 85%가 산업단지 전체가 영향을 받던 것을 이제 대폭 축소를 하고 그리고 고도 제한만 하더라도 종전에 32m의 고도 제한을 받던 것을 57m로 이렇게 고도 제한을 풀어내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입주하게 되고 이런 것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용현 산단 자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부가가치 높은 기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용현 산업단지에 들어오게 되는 업종 자체를 종전의 일반 제조업 중심의 업종을 첨단 기업, 첨단 지원 기업 쪽으로 계속 업종을
전부 바꿔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굉장히 그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용연산단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고 실제로 그 의미를 제대로 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용연 이노시티 밸리로 지난 7월 1일부터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노시티 밸리. 혁신 도시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정부의 실리콘밸리다. 이제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이려면은 그 도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의정부 역세권 개발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에는 의정부역이 경기 북부에 아주 중심적인 역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현재 철도가 다니는 것,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6개의 노선이 연결되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축인데 네. 그 핵심적인 축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GTX-C 노선의 정차역입니다. GTX-C 노선은 4년 후에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아마도 공사 이런 진척 과정을 볼 때 1년 정도는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5, 6년 지나면 분명 그것이 GTX-C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GTX-C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의정부에는 굉장한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 강남에서 20분이면 GTX-C 노선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창동에서 5분이면 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노선입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의정부로 오게 될 때 전부 GTX-C 노선을 내려서 의정부역에서 내려서 다른 이동수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정부 역세권 앞에 지하 공간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고속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을 그곳에 의정부역에서 내려서 바로 연결해 탈 수 있도록 광역 환승버스를 만들고요. 예. 그리고 의정부역 앞에 현재 공원이 제 기능을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제 기능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입체화시켜서 넓은 공원으로 해서 그것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공간이 바뀌는 그 핵심적인 그 사이트가 바로 의정부 역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시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의정부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의정부의 미래 일자리가 많은 자족 기능이 높아지는 그런 도시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의정부에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을 뒷받침으로 한 주거 환경이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일자리가 많아지는 고급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의정부의 향후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을 바꿔가는 내 삶을 바꿔가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정부는 걷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꼭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명실상부한 기업 도시로서 또 자족 기능까지 갖춘 명품 도시로서 앞으로 쭉쭉 성장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